오늘 성공하는 브랜드 데칼코만이라는 주제로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세무사님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세무사님의 입장에서 좀 더 사업에 대한 디테일을 아실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세무법인 파이너스 대표님 김지윤 대표 세무사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세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F&B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관리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을 많은 세무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영업자 세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파이너스 김지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혼자 장백TV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세무사님만큼 또 세무에 대한 그 디테일을 제가 당연히 모를 테고 또 재밌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제 엑시트 이런 것들 아마 시청자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사실 그 내용들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세무사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디테일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역전 할매 이거 1000억 엑시트로 대단했지 않습니까? 1천억의 사나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참 지금 장사의 신으로 너무 유명하신데 이분께서도 후참을 엑시트를 하고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 여러 가지를 또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모르는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디테일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표님도 많이 만나보시지만 사장님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 돈 버는 거.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목표라고 하시고 또 제가 반대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매각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보통 매각을 목표로 많이 하시겠죠. 제가 사실 최근에도 고깃집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고깃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5점만 넘어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꽤 자리를 잡은 프랜차이즈인데 그분 대표님도 M&A가 또 목표라고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프랜차이즈 또는 자영업자의 꿈은 매각이고 다 이제 엑시트를 하신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훨씬 맞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엑시트를 할 때는 어떤 분이 내 브랜드를 사줄지 또는 투자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분들께 이 브랜드의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분석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무사님께서는 이제 보실 때 그 두 개 브랜드는 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은요, 잘 되는 브랜드는 돈이 잘 벌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세후 순수익이 20% 넘는 순수익은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세금까지 다 내고 실제 사장님이 가져가는 게 20%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연매출 우리가 5억 정도 했을 때 1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연 1억 정도면은 2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역전하면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순이익률이 사실은 25%가 넘고요. 이거는 가맹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본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맹점주님들이. 네, 점주분들이 잘 되셔야 가맹 사업이 늘어나고 가맹 개수가 한 100호점 아니 많게는 200호점이 넘었을 때 M&A 콜 같은 게 들어오니까요. 점주분들의 순이익이 20% 넘어야 된다. 그래서 역전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가 넘고요. 후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마진은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2017년도 10 끊었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20% 넘는 게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함정에 많이 빠져 있냐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순이익률은 사실 과장이 좀 되어 있잖아요. 뭐 팜플렛 받아보면 다 맞습니다. 세후 뭐 35%. 45% 얘기하는 홈페이지 제가 보긴 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하다. 사실은 이건 현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세무사님 얘기가 제일 정확해요. 20%가 넘어가면 이게 나쁘지가 않은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 말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적인 건 가맹 모집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시드머니 들고 창업하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돈이 되는지를 사실 선뜻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업박람 같은 데를 가봐도 이게 왠지 영업하는 것 같고 내가 시드머니 2억 3억 넣기에는 불안하니까 주변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뭐가 잘 돼? 그랬을 때 이게 돈이 잘 벌린다고 소문만 나면은 일단 사장님들이 시드머니를 들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공통점 뭐가 있냐면 한 사장님이 다점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교촌치킨만 하더라도 2013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교촌치킨을 한 3개 정도만 하고 있으면 연매출 한 20억에 순수익률 20% 1년에 4억씩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이디야도 마찬가지고 역전 할머니도 사실은 다점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후창 같은 경우에도 기본 2-3개 정도는 하고요. 이렇게 잘 되는 가맹사업 그리고 나중에 M&A가 될 수 있을 징후들은 점주들이 스스로 다점포를 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 게 그때 초창기 징후 같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은 매출에 속지 말고 이익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익률이라는 게 뭐 점포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운영하시는 분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세무사님께서는 원가율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브랜드들 중에서 원가율은 대체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원가율을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죠. 가장 원가율이 좋은 거는 구체적인 사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일단 주류 쪽이 확실히 원가가 좋고요. 아, 주류를 취급하는 네. 아이템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고깃집. 고깃집이 확실히 원가 마진이 괜찮습니다. 네. 40% 정도가 되고요. 네.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 사실 50%가 넘죠. 근데 유튜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질러줘야 돼요. 네. 50%. 50%가 넘습니다. 웬만한 우리나라의 메이저 치킨들은 50% 넘는 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한 52%까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커피긴 하지만 네. 마진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본사 원가가 거의 한 48% 후반 정도 아, 원가율이요? 원가율도 오, 생각보다 48%. 높습니다. 네.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고 이데아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원가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원가가 한 25%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백다방도 마찬가지고 메가커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판매가가 저가인 거지 네. 원가는 그렇게 저가가 아니다. 생각보다 네. 많이 남지 않는 구조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게 내장 쪽 네. 순대국밥 같은 쪽 그다음에 생물들 참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원가 마진이 괜찮죠. 네. 곱창 다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마다 원자재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가율 구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저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역전 할머니 매각 하신 대표님이 같은 고향 분이세요. 네. 역전 할머니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역전 할머니 가맹점 개수가 네. 지금은 800군데가 넘으니까. 거의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네. 어느새 1천억 개 매도가 됐다는 걸 제가 봤던 거고 네. 계속 제가 사실은 가맹점주분들을 컨택하고 있었고 세무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독사정은 잘 알았죠. 역전 할머니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진이 정말 괜찮았어요. 가맹점들의 맛이니. 거의 한 30%가 육박을 했었죠. 아. 요즘 같은 경기에 코로나 때도 역주행을 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후참도 200억 정도의 매각이 됐던가요? 네.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CEO들은 얼마 정도를 손에 쥘까? 매출과 순이익은 좀 다르잖아요. 보통 최소 30% 세금이에요. 세대로 많이 가져가면 일단 70%는 가져가고요. 보통 이제 주식 매도로 하거든요. 네. 주식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한 33% 정도 되니까 나머지 한 60% 후반 정도? 근데 부채를 그 금액에서 또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각 대금이라고 했을 때 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그 본사 순이익의 한 5배 정도, 한 5배 정도. 5년치를 가지고 매각 대금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순이익은 연 단기 순이익의 한 보통 한 5배 5배 정도. 정도. 네. 또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 DCF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네. 아마 200억 정도에 파셨으면 그래도 최소한 150억 정도는 통장에 찍히는 거 어땠을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내 브랜드를 엑시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년간의 매출에 순수하게 남는 영업이익 또는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5배 정도, 물론 아주 잘 나가면 그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5배 정도, 그 이상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내 브랜드의 엑시트 매각 금액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사업하실 만 아시죠. 아. 그리고 자기 브랜드의 가치도 시장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한번 사장님들도 장사를 하시면서 나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됐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네. 계산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